나는 항상 생각했어. 가족이란 나를 지켜주는 벽이라고. 그런데 그날 그 벽이 무너지며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됐어. 너는 무용지물, 시어머니의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울려. 그 순간 내 인생이 뒤집혔어. 나는 김지은, 32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가 쌓여 있었어. 결혼한 지 5해, 남편 민준과 함께 살면서 나는 가족의 노예가 됐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비아냥.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증오했어. 왜? 내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가난한 집안 출신, 대학도 제2의 학교 졸업,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의 아들을 가졌단 말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어. 민준이 나를 소개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칼날 같았어. 민준아, 이 여자가. 집안도 제대로 안 돼 보이네 속삭이듯 말했지만 나는 들었어. 민준은 웃으며 넘겼어. 엄마, 지은이는 착하고 일 잘해요. 하지만 그 착함이 나를 파괴할 줄 누가 알았어? 결혼 후 우리는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 왔어. 민준의 회사 생활은 불안정했어. IT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가 끊기면 월급도 불안정.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나를 압박했어. 지은아, 내가 더 벌어서 민준 도와야지. 우리 집안은 가난하게 못 살아. 나는 회사에서 과로하며 버텼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귀가, 그 사이에 시댁 집안일까지. 빨래, 청소, 심지어 시어머니의 미용실 비용까지. 내가 시집 온 거잖아. 남편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왜?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그는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어. 하지만 그 사랑도 서서히 썩어갔어. 민준은 시어머니 편이었어. 지은아, 엄마가 피곤하시대. 내가 좀 더 해줘. 그는 나의 피로를 보지 못했어. 아니, 보지 않으려 했어? 작은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어. 지은 씨, 너처럼 못생긴 년이 민준 오빠랑 어떻게 결혼했어? 돈 때문인가? 술자리에서 던지는 말. 나는 웃으며 참았어. 아니에요, 오빠님. 사랑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어. 그들은 나를 돈줄로 봤어. 내 월급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갔어. 민준의 빚 갚기, 시아버지의 사업 자금, 시어머니의 사치. 나는 빈털터리가 됐어. 그런데도 너는 무용지물 시란 소리. 왜? 내가 임신하지 않았으니까? 손주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유용해?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매일 반복됐어. 그날 폭풍이 왔어. 민준의 회사에서 대규모 해고. 그는 집에 와서 울었어. 지은아, 나 어떡해? 나는 안아주며 위로했어. 괜찮아. 내가 더 벌게.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어. 민준이 왜 그래? 내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가? 나는 참았어. 엄마, 민준이 회사 문제예요. 그녀는 코웃음 쳤어. 회사. 그건 핑계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너 같은 년이 민준 인생 망쳤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어. 무능.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뭐였지? 밤새 울었어. 민준은 전마가 화가 나신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들의 모욕이 쌓여온 게 터지려 해.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어. 이제 그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우복수의 씨앗이 싹 텄어. 아직은 작았지만 곧 자랄 거야.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어?
하지만 곧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 부엌에서 밥을 짓고 민준의 옷을 다려놓았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 어제의 그 말, 무능지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 정말 내가 무능한가? 아니,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대학 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며 회사에서 승진할 때까지 야근을 피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민준이 출근하고 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 오늘은 그녀의 생일 준비. 지은아, 케이크 사와. 비싼 걸로 전화로 명령 줘. 나는 순순히 네, 엄마라고 답했어. 하지만 가는 길에 내 발걸음이 무거웠어. 케이크 가게에서 나는 잠시 멈췄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피곤한 눈, 마른 피부. 이게 나야? 결혼 전 나는 꿈이 있었어. 디자이너가 돼서 서울의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거. 하지만 민준과 만나면서 그 꿈은 접었어. 지은아, 나랑 결혼하면 안정적일 거야. 그의 말에 믿었어. 안정. 이게 안정인가? 케이크를 들고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작은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어. 오, 지은이 왔네. 또 일 도와주러 비아냥거리는 미소.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코를 킁킁거렸어. 이게 얼마짜린데? 싸 보이네. 나는 미소 지었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내 인생이야. 지은아라고 외쳤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 나빠졌어.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며 말했어. 민준이가 실직했대. 집안 망할 판이야. 지은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어. 네, 아버님. 노력할게요.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끼어들었어. 열심히. 너처럼. 민준 오빠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돈 없고 미모도 없고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어. 맞아. 손주도 안 낳아. 무슨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손주.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임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그걸 말할 수 있었어? 민준조차 모르는 비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죄송해요. 피곤해서. 하지만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어. 어딜까? 설거지 안 하고? 내가 무슨 며느리야. 그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오빠, 나 이제 못 참아. 시댁 사람들이 너무해. 그는 한숨을 쉬었어. 지은아, 엄마가 그런 분이야. 참아줘. 나 때문에. 또 그 말, 나는 눈물을 글썽였어. 오빠는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 오빠도 고통받아. 그는 고개를 저었어. 나는 괜찮아. 내가 있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어. 그는 시댁의 꼭두각시였어. 나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됐어. 먼저 내 돈을 챙겨야 해. 은행에 숨겨둔 적금, 회사 보너스. 그 돈으로 독립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 그들은 나를 무시했어. 이제 내가 그들의 약점을 파헤칠 거야. 시아버지의 사업, 불법 대출. 작은아버지의 불륜 소문. 시어머니의 사기치는 미용 사업. 나는 알았어.
민준이 실직한 지금 그들은 나 없인 못 살아. 그걸 이용할 거야? 다음 주 나는 행동에 나섰어. 회사에서 승진 면접을 봤어. 지은 씨, 최근 프로젝트에서 탁월했어요. 팀 리더로 적합합니다. 상사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어. 진심의 미소.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어. 오빠, 나 승진할 것 같아. 그는 기뻐했지만 곧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 승진. 그 돈으로 우리 집안 도와야지. 민준이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 나는 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이제 내 거야라고 생각했어. 복수의 첫걸음.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걸. 승진 소식이 시댁에 퍼지자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절해졌어. 지은아, 요즘 바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 민준의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렸어. 대출 이자가 쌓이고 고객이 이탈. 지은아, 내가 좀 도와줘. 아버지 사업에 투자 좀, 시아버지의 부탁.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 회사 동료 중에 회계 전문가가 있었어. 지은 씨, 시아버님 사업. 그거 위험해요. 세금 탈루 흔적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빨리 뛰었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은밀히 서류를 복사하고 이메일을 캡처. 복수.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 정보는 무기야. 민주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어. 지은아,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다니. 그냥 바빠라고 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 밤에 혼자 앉아 결혼 전 일기를 읽었어. 오늘 민준이가 고백했어. 행복해. 그 행복이 어디 갔지? 시어머니의 간섭, 작은아버지의 모욕, 그 모든 게 그 행복을 갉아먹었어. 나는 울었어.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어. 분노의 연료. 다음 날 작은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났어.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봤어. 민준 집에 왔을 때 화장실에 놓인 폰 메시지. 오빠, 오늘 밤에 만나. 여자 이름. 불륜.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어. 이걸 어떻게 쓸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다가왔어. 이번엔 큰 규모. 지은아, 내가 비용대 승진했으니까 그녀의 명령. 나는 순순히 돈을 보냈어. 하지만 그 파티에서 폭발이 일어났어. 테이블에서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소리쳤어. 민준아, 너 왜 아직도 실직이야? 내 아내가 무능해서 그래. 손주도 안 낳아. 이 집안 망칠련 모든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어. 민주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어. 나는 일어났어. 엄마,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 시어머니가 돌아봤어. 뭐? 내가 감히. 나는 계속했어. 저 무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왜 저만 욕하세요? 작은아버지가 웃었어. 얘야, 지은아. 내가 뭘 했어? 빨래나 잘하는 게 다잖아. 그 말에 내 피가 끓었어. 하지만 참았어. 오빠님, 당신도 조심하세요. 비밀이 많으시던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파티는 어색하게 끝났어. 집에 돌아와 민준이 화를 냈어. 지은아,
왜 엄마한테 대들어? 가족이잖아. 나는 소리쳤어. 가족. 그게 가족이야? 나를 짓밟은 게 그는 멈칫했어. 미안해. 나도 힘들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 순간 나는 흔들렸어.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됐어. 오빠, 나 이제 지칠 것 같아. 그는 나를 안았어.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어. 나아지지 않아.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 이혼 상담. 김, 재산 분할은 당신 몫이 많아요. 결혼 전 당신 자산 보호됐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그들은 내 돈을 알았어. 하지만 내 진짜 힘은 그게 아니야. 이혼 상담 후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 민준을 사랑하지만 이 관계는 나를 죽이고 있었어. 나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렀어. 지은아, 왜 그래? 시댁 문제, 친구 수진이가 물었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 그녀는 안아주며 너 바보야. 왜 참았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 바보. 그래,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끝. 나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 팀 리더로서 첫 미팅에서 우리는 혁신적으로 가자라고 선언. 동료들이 박수 쳤어. 그 느낌, 오랜만이야. 성공의 맛,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 지은아, 어디야? 민준이 울고 있어? 빨리 와, 나는 차갑게 바빠요, 라고 끊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 처음으로. 민준이 찾아왔어. 지은아, 왜 집에 안 와? 엄마가 걱정해. 나는 웃었어. 걱정. 나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겠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어. 은행 거래 내역. 시댁으로 간 돈, 수억 원 이게 가족이야? 나를 착취한 거잖아. 민주는 부정했어. 그건 도와준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물들었어. 미안해, 지은아. 나도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나는 끊었어. 오빠, 선택해. 나나 시댁 그는 울었어. 너를 선택할게 위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그의 선택은 항상 시댁이었으니까. 작은아버지의 불륜을 폭로할까 고민했어. 하지만 더 큰 타겟이 있었어. 시아버지의 사업.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어. 불법 대출과 세금 탈루 이 증거 첨부. 며칠 후 뉴스가 떴어. 서울 중소기업 세무조사 시아버지의 회사. 시어머니가 미쳐 날뛰며 전화했어.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해. 나는 침착하게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공정해야죠 라고 했어. 그녀의 울음소리. 처음 들어보는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민준과 나는 헤어지기로 했어.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어. 작은 원룸, 하지만 내곡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나는 속삭였어. 이제 시작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했어. 지은아, 용서해. 돈 줄게. 돌아와.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어. 복수의 세 번째. 그들의 후회.
새 아파트 생활이 시작됐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가를 보며 자유의 공기를 느꼈어. 회사에서는 승진이 확정됐어. 김지은 팀장, 축하해요. 상사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웃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상처가 되살아났어. 민준의 문자. 지은아, 잘 지내? 삭제. 시어머니의 연락. 손주 생각나. 돌아와, 무시. 그들의 후회가 내게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너무 잔인한가? 아니, 그들은 먼저 나를 파괴했어.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지은 씨, 당신은 트라우마가 쌓였어요. PTSD 비슷해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울었어.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제 생존자. 시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어. 세무조사 결과 수억 원 벌금. 파산 신청. 뉴스에 실렸어. 가족 기업 몰락,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 스트레스성 위궤양. 민준이 연락했어. 엄마가. 내 탓이라고 해. 나는 한숨 쉬었어. 내 탓. 그들이 자초한 거야. 그는 울먹였어. 지은아, 나도 후회해. 왜 내 편 안 들었을까?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어. 후회. 진심인가?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 늦었어. 오빠 통화 끊고 나는 일기를 썼어. 오늘 나는 강해졌어. 그들의 눈물이 내 자유의 대가. 작은아버지는 더 비참했어. 불륜이 폭로됐어. 익명 제보, 나의 작품.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 걸었고 재산 절반 날아갔어. 그는 나에게 전화했어. 지은아, 너냐? 왜 나한테 나는 차갑게 노빠님, 모욕의 대가예요 라고 했어. 그의 절규.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용서.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어. 복수의 절정. 하지만 동시에 피로. 이 모든 게 나를 채우지 못했어. 나는 여행을 떠났어.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이게 복수인가? 아니, 해방이야. 파도 소리가 내 상처를 씻어줬어. 돌아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폭발. 나는 새 옷을 사 입었어. 거울 앞에서 김지은, 너 아름다워. 민준이 다시 찾아왔어.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 나는 흔들렸어. 사랑의 잔재. 하지만 아니, 오빠.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해. 그는 울고 갔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잤어. 꿈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무릎 꿇고 빌었어. 현실로 다가오는 복수. 제주 여행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친구들도 돌아왔어. 수진이가 지은아, 너 빛나 라고 했어. 하지만 시댁의 그림자는 여전했어. 시어머니가 퇴원 후 편지를 보냈어.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준이 없이 못 살아. 손으로 쓴 글씨, 떨림. 나는 읽고 찢었어. 용서.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을 어떻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 인간이란 그런 거지? 괴물이 되기 싫었어. 나는 답장을 썼어. 엄마, 저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각자 길 가요. 보내지 않았어. 그냥 소각.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어.
그는 나에게 선물을 보냈어. 반지, 우리 결혼 반지. 기억나? 메모. 나는 반지를 끼고 울었어. 추억의 무게. 하지만 벗었어. 끝났어. 그날 나는 파티를 열었어. 친구들과 웃음소리 가득.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 지은아, 그녀의 모습, 초췌. 왜 왔어요? 나는 물었어. 그녀는 무릎 꿇었어. 미안해. 내가 없인 우리 집안 무너졌어. 아버지 자살 시도했어. 그 말에 내 세상이 흔들렸어. 자살. 시아버지.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멈췄어. 엄마, 그건 당신들의 선택이에요. 저를 무시한 대가 그녀의 눈물. 뜨거운. 알았어. 하지만 손주, 나는 끊었어. 손주는 제 인생이에요. 당신 거 안 해요. 그 후 시아버지가 감옥에 갔어. 세금 탈루 혐의. 재판에서 그는 며느리가 배신했다고 외쳤어. 언론이 달려들었어. 가족 배신 스캔들, 나는 인터뷰 거부.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 복수의 끝자락. 민주는 직장을 찾았지만 작은 회사. 지은아, 나 노력할게. 그의 문자. 나는 답하지 않았어. 이제 그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새 남자를 만났어. 아니, 아직은 아니. 하지만 가능성. 자유의 맛. 작은아버지는 파산했어. 불륜 후 사업도 망, 거짓골로 찾아왔어. 지은아, 도와줘. 나는 문을 닫았어. 오빠님, 당신이 가르친 대로예요. 무용지물은 버리는 거죠. 그의 절망. 내 심장이 살짝 아팠지만 지나갔어. 복수는 이렇게 끝나. 피로 물든 승리. 시간이 흘렀어. 1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 새 아파트에 이사, 제주 여행처럼 삶이 밝아졌어. 하지만 과거는 따라다녔어. 민준의 결혼 소식. 다른 여자랑. 나는 축하 문자 보냈어.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 차례야.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치매 초기. 지은아, 그녀의 헛소리. 민준이 연락했어. 엄마가 너 찾으신대. 나는 갔어? 요양원 방. 그녀의 빈 눈이. 지은아, 미안. 나는 손을 잡았어. 엄마, 잊으세요. 저도 잊을게요. 눈물. 서로의 용서. 어쩌면. 시아버지는 출소했지만 노숙자 생활. 작은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그들의 몰락, 내 복수. 하지만 기쁨은 아니야. 공허. 상담사 말대로 당신은 치유 중이에요. 그래, 치유. 나는 책을 썼어. 익명으로. 며느리의 침묵.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공감돼요. 댓글. 내 이야기가 퍼졌어. 시댁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하지만 연락 없어. 좋았어. 민준이 다시 왔어. 지은아, 그 책 내 거지. 나는 인정했어. 그래. 내 이야기. 그는 울었어.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어. 피해자. 그 말에 화가 났어. 오빠, 당신 선택이었어. 나처럼. 그는 고개를 숙였어. 다시 나는 웃었어. 아니. 나는 자유야. 그는 갔어. 영원히. 복수의 끝. 하지만 새로운 시작. 책 출간 후 내 삶은 바빠졌어.
강연 요청, 인터뷰. 김지은 씨,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 정의로웠나요? 기자 질문. 나는 복수는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라고 답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웠어. 민준의 새 결혼, 파탄 났대. 며느리가 또 문제라는 소문. 아이러니. 시어머니의 상태 악화. 민준이 덤마가 후회한다는 문자. 나는 답, 그 후회가 엄마의 교훈이 되길. 나는 연애 시작했어. 태호, 회사 선배. 지은아, 내 강함이 좋아.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믿었어. 사랑 가능. 하지만 과거 그림자. 밤의 악몽. 시어머니의 외침. 무용지물, 깨서 울음. 태호가 안아줘. 괜찮아, 치유의 과정. 작은아버지 사망. 알코올로. 장례식에 갔어. 빈소에서 그의 아내가 고마워. 지은 씨, 그 덕에 깨달았어. 이상한 감사. 나는 고개 숙였어. 시아버지는 멀리서 봤어. 지은아, 그의 목소리 약해. 나는 지나쳤어. 용서 안 했어. 하지만 증오도 없어. 민준의 전화. 지은아, 나 아파. 만나줄래? 병원 갔어. 암 말기. 왜? 그는 웃었어.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미안, 나는 울었어. 오빠, 안녕. 그의 죽음, 내 마지막 상처. 장례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다 잘못했어 라고 중얼. 그 말, 끝. 민준의 죽음 후 나는 무너질 뻔했어. 장례식 날, 비가 왔어. 시어머니의 등, 구부정. 지은아, 너도 슬프지? 그녀의 물음. 나는 네 라고 했어? 슬펐어.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그 슬픔은 자유의 일부. 나는 태호와 더 가까워졌어. 지은아, 결혼하자. 그의 청혼. 나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어. 아직 준비 안 됐어. 회사에서 퇴직 제안. 지은 씨, 프리랜서로 가도 돼. 나는 받아들였어. 새 직업, 작가. 가족의 그림자 두 번째 책, 더 깊이. 출간 파티. 수진이가 너 성공했어. 환호.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끝인가? 시어머니가 찾아왔어. 지은아, 용서받고 싶어. 그녀의 눈, 맑아. 치매가 나았대. 나는 차 한 잔 타줬어. 엄마, 왜 그랬어요? 그녀는 울며 자존심. 집안 자랑하려고 그 고백, 내 분노 녹여.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손잡았어. 화해. 어쩌면. 태호와 결혼. 작은 결혼식. 시어머니 초대. 그녀 왔어. 축하해. 떨리는 미소. 복수의 잔재. 사라짐. 결혼 1주년. 태호와 제주 여행. 바다 보며. 지은아, 행복해? 응, 진심. 하지만 가끔. 밤의 민준 꿈, 미안. 그의 속삭임. 나는 깨서 사랑해 라고 중얼. 과거는 과거. 시어머니 사망. 장례에 갔어. 지은아, 엄마가. 고마웠어. 그녀의 유언, 민준 통해. 나는 울었어. 엄마도 무덤 앞 꽃 놓고. 이제 자유야. 책 세 번째. 용서의 무게.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용서는 평화를 줘요. 청중 박수. 태호의 아이 임신. 초음파 사진 보며
우리 손주 웃음. 삶의 순환. 하지만 가끔 물어봐. 내가 옳았을까? 그들의 몰락, 내 해방. 그래, 옳았어. 하지만 만약 다시라면 더 일찍 떠났을 텐데. 그 후회, 영원히